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한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마무리됐는데요. 세종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2025년부터 국제공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공원 일원을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된 이번 박람회엔 약 4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선 2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기획력이 떨어지고 운영상 미숙한 점이 적지 않아 관람객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 내부적으론 정원 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국립수목원 아울러서 연장시켜 본다면 금강변, 우리 이응다리까지 이어지는 일대 자연 경관이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정원산업박람회를 계기로 오는 2025년부터 가칭 금강 정원박람회를 해마다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 안에 TF팀을 만들어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 공인을 받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세종의 대표 축제는 4, 5월경 정원박람회, 10월 세종축제로 나눠 열리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전원 박람회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세종시를 새롭게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우리 세종시가 거듭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중앙공원을 지방정원, 나아가 국가정원으로 승격시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죠. 이 가운데 주거권 보장은 현대사회가 풀어야 할 최대의 숙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거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세종시에 생겼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정동 LH 희망상가에 자리한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한 지 4년 만입니다. 이곳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상담이나 주거복지 관련 제도 안내를 비롯해서 긴급 주거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 기존의 시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민간단체 등에서 따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이곳 센터에서도 맡아 맞춤형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름 그대로 주거복지와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서비스와 그리고 지원과 그리고 안내를 통해서 이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또 이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정보를 유효적절하게 제공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기정 초대센터장은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라고 대부분 느끼셔요. 그런데 세종시 신도시만 해도 지금 주거에 대한 부분은 착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읍면에 대한 지원 또한도 어디 구석구석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선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초록우산 어레이재단, 세종사회복지협의회, 세종건축사회 등 5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앞으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남도가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을 산업경제실로 통합해 직급을 2급으로 높이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방점을 뒀습니다. 보도에 송용환 기자입니다. 충청남도가 내놓은 조직 개편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산업경제실입니다.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을 통합한 것으로 미래산업과와 탄소중립경제과를 둬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지능형 모빌리티 산업 등을 담당합니다. 직급도 기존 국장 상급에서 실장 2급으로 높였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균형발전국은
도내 5대 권역별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발전 동력을 마련합니다. 김태흠 지사의 대표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 밖에 청년 공동체 지원국은 청년 담당관으로, 저출산 보건복지실은 복지보건국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도는 현재 13개 실국 66개 과에서 11개 실국 65개 과로 2개국 1개 과가 줄어듭니다. 조직 개편안이 담긴 조례안은 이달 말 도의회에 제출돼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는데요. 오늘은 임시회기 동안 진행된 시정 질문과 현장 방문의 주요 내용들을 김장섭 기자가 연속해 보도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아산시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시도로 지난 8월부터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저조한 이용객 수가 아산시 시정 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지난 8월부터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시범 운영에 돌입한 아산시. 아트밸리 순환버스의 2달간 이용자는 모두 1,3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22.5명꼴입니다. 이 같은 이용자 수는 아산시 시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철호 의원은 2달간 아트밸리 순환버스 운영으로 약 1,400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했지만 이용자 수는 한 번 운행에 2명꼴로 매우 저조하다며 이용률이 늘지 않는 것은 순환버스의 정체성과 매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본회의원이 탔을 때 4분이 탔습니다. 관광객은 안 계시고 아침에 차를 타고 신정호에 가서 운동을 하고 다시 오후에 그 차를 타고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트밸리 버스의 현실입니다. 이에 박 시장은 신정호 아트밸리의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이용자 수는 늘 것으로 생각한다며 방문객이 더 늘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타겟이 수도권 분들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홍보 방법에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 애지 분들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아직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천 의원은 시범 운영이 끝난 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적은 아트밸리 노선을 따로 운영하기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산 시티투어 버스 행선지에 신정호 등을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정호나 은행나무길, 현충사에서 큰 공연과 축제가 있는 날에는 토요일, 일요일 테마코스를 그곳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 주말 2대를 할 게 아니라. 이에 박 시장은 자유관광이 늘고 있는 만큼 핵심 관광지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특화 노선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이용자 수를 고려해 우선 11월부터는 30인승 임차형 중형버스 한 대로 운행되는 순환형 코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관광 패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20명, 15명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틈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겨냥해서 만든 거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점점 더 활성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야심차게 시작한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시작부터 이용률 저조라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운영 방식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시정질문 2일차에서도 아트밸리와 관련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계획된 질문에서 벗어난 질의가 이어지면서 일부 시의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시의원들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받은 박경규 시장은 자세를 낮추며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정질문 2일차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안정근 시의원은 아산시가 아트밸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 먼저 상표 등록을 한 해태제과와 불합리하게 계약을 했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안 의원은 명칭 사용 기한이 2028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상표권을 제3자에게 넘겼을 경우 합의 없이 계약이 바로 해제된다는 점 등을 들며 아트밸리 명칭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산시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가별 관계를 맺고 아산시 명소의 명칭을 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신정호 네이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박 시장은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사용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다며 염려를 일축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상업적 목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묻는 질문에서 아트밸리 상표나 시민 간담회 예산 출처 여부 등으로 공방이 번지면서 당초 계획과 다른 질문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질문 요지를 그러면 바꾸시던지 두루뭉실하게 해놓고는 다른 질문을 요하고 그의 답변을 저희는 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요. 아울러 박 시장은 시의원과의 소통 부재 등 제기되고 있는 지적에 함께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고 송구스럽습니다. 또 시민들께도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날 시정 질문에서는 아산시 균형발전 계획과 적극 행정 실천 방안 등도 다뤄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자원봉사센터가 노후화되고 부족한 공간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산시 시정질문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현재 단독 공간 대신 아산시 새마을회관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공간에 봉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실 곳곳에는 비품이 가득 쌓여 있고 탕비실마저 개조해 봉사용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방과 회의실은 새마을회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마저도 좁고 노후화돼 활동하는 데 제약이 큽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철호 아산시 의원은 시민 5명 중 1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센터 환경은 그 어느 곳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행정에 무관심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봉사자의 재능 기부나 단체 회의, 휴식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센터 건립을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봉사자분들께서 자부심을 느끼며 자존감을 가지고 마음껏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행정으로 보답할 때입니다. 이해 씨는 원활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자원봉사센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민간 건물 임차나 빈 건물 매입, 신축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장을 지금 주소에서 지금 다녀서 신축이라든지 건물 매입 방안 등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아산 시민은 약 8만 1,000명.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이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2018년 폐쇄 조치된 서남대학교 아산 캠퍼스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흉물스러운 것도 문제지만 우범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폐쇄 조치된 서남대학교 아산 캠퍼스입니다. 입구부터 굳게 닫혀 있습니다.
텅 빈 건물과 짓담한 건물은 한낮인데도 을씨년스럽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방치된 폐교가 흉물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밤에 우범 지역에 지금 가면 유리창도 다 깨졌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또 이상한 공간이 돼서 밤에 차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뭘 먹고 가니까 주변 환경도 더러워지고 뭐 화장지라든가 뭐 커피 와서 마시고 나서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거야. 폐교된 서남대학교 아산 캠퍼스는 2021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3차례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응찰자가 없어 매각은 성사되지 않은 상황. 이처럼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가 4년 넘도록 방치되면서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아산시 의원은 수년째 폐교가 방치되면서 아산 지역에 흉물이 되고 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동안 아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유지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여태까지 시청에서는. 네. 근데 제가 사유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아산시에 있으니까 이거를 그럼 우리가 아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이에 아산시는 서남대 아산 캠퍼스 매각 비용이 25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직접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간에서 매입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기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폐건물 활용에 대한 법령, 제도 검토를 통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관건은 민간 투자 유치지만 현재로서는 매각 금액과 건물, 토지 활용도, 채권과 채무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민간 투자 유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현장 방문 첫날 아산시 의원들은 배방 환승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현재 불편한 진출입로 등의 이유로 환승센터 안으로 버스가 진입하지 않으면서 승객의 승하차가 도로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다 환승센터 안을 운송 차량과 일반 차량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준공된 배방 환승센터. 대부분 경유지인데다 불편한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시외 고속버스는 물론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진입하지 않습니다. 이곳 배방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버스는 전체 16개 노선 가운데 5개 노선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승하차도 환승센터가 아닌 인근 정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환승센터는 운송 차량과 일반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아산시 의회 현장 방문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지금은 환승이라는 개념보다는 정차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이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으로만 활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춘호 시 의원은 현재 환승센터의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 위치 이전이나 통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배방역 근처로 혹시 가능하면 이전을 해서 수도권 전철과 연계시키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문가들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 서부휴게소하고 여기를 같이 통합 운영하는 방법 한 곳으로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배방탕정 지역 도시개발에 따라 대중교통 노선 확대가 필요한 만큼 배방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편한 진출입로와 주차 등 지적된 문제에 대해 내년에 진행하는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배방 환승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그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기본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쪽 그 환승센터 부분도 같이 용역에 반영을 해서 활용 방안하고 그 이용 부분에 대한 용역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합 환승센터 건립에 사용된 예산만 37억 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15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발맞춰 충남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반도체 산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인력 현황입니다. 2016년 8만 6,500명에서 2020년 9만 9,200명으로 1만 2천여 명가량 늘었습니다. 현재는 11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학과 증원을 비롯해 앞으로 10년 동안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직업계고 반도체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충남일자리진흥원 석진홍 박사는 직업계고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은 거의 없다며 반도체 후공정 분야가 주를 이루는 충남의 특성을 반영해 직업계고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이자 충남의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후공정 분야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후공정 분야야말로 고졸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고들이 노력을 해서 반도체 분야의 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포럼에는 현직 직업계고 교사와 대학 교수,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반도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교육청은 이날 포럼을 토대로 도내 직업계고에 반도체 교과 신설과 학과 개편을 실시하고 마이스터고 신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관련 학과들을 더 많은 학교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학과 개편을 하고 나아가서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도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앞장설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2026년까지 제주도에 있는 학생 해양수련원의 수용 규모를 3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규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100명 수용 가능한 펜션형 시설에 더해 2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지어 전체 300명 수용 규모의 해양수련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총 175억 원을 투입해 현재 수련원 인접 부지 8,3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을 새로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안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 정책 전반을 다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전문가, 학계, 시민 대표 등 12명과 천안시장 등 당연직 6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천안시와 국토교통부 도로미세먼지연구단이 미세먼지 저감기술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조성 사업은 천안시가 지난 5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 연구된 특허와 신기술 등을 현장에 적용하게 됩니다. 국비 10억 원과 12.8억 원 등 18억 원이 투입되며 신부동 만남로 교통흐름 개선 사업과 연계한 공기질 개선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최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아산시가 내년 2월 말까지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에 1인 1가금 농장을 지정해 방역 수칙을 지도 홍보할 계획이며 가금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고 가금 입식 전 사전 신고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곡교천과 삽교호 등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을 확대 설정하고 살수차와 소독 차량을 동원해 철새 도래지와 가금 사육 농가 진출입로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